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려대학교 박영지입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강의 시대의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원 양성 및 재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세종학당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교육 과정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한국어 교원 과정이 국내 대학 교육기관과 온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수강생 만족도를 비롯해서 뭐 교육 효과 및 개선 방안까지 그 상세한 내용은 발표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어 교원 교육이라고 할 때의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원 교육은 크게 양성 과정과 연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양성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이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양성 과정 이수 후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 과정의 경우는 재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 연수는 그 교원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그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고, 또 자격 연수는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 연수의 경우는 국립국어원, 뭐 배움 이음터 교육과정과 같은 중앙부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어 교육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양성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이 국내와 국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양성 기관은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국내 초청 또는 뭐 해외 현지 교원 양성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해외 현지 세종학당, 뭐 국내 대학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다양하게 양성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려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현지와 그 세종학당이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양성 과정은 그 세종학당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 9월에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 말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름이 2021년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신북방 지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북방이라는 명칭은 이제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명칭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총괄팀 또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나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북방 지역 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인 신남방, 또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지금 동시에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남방 지역 교육 대상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18명, 그리고 키르기스 공화국 비슈케크 세종학당 16분입니다. 이 교육 대상은 비슈케크 세종학당과 타슈켄트 세종학당에서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을 했고,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 교육 과정생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또 재외 동포로 이제 제한을 했고요. 한국어 능력 4급 이상인 분들로 하였습니다. 그 수강생으로 선발된 분들은 해당 국가 대학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재학하고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이나 한국어학을 전공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과정이 어떤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론 과정, 지역 특화 과정, 실습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국외 양성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3급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 교원 능력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지만 이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그 양성 과정 자격 부여 조건인 교과목과 교육 시간을 반영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0시간만 이수를 하면 한국어 교원 능력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만 본 과정의 특징적인 점은 두 번째 그 항목을 보시면 지역 특화 과정인데요. 이 지역 특화 과정의 목적은 세종학당의 현지 교원은 그 KFL 환경에서 단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그런 교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 특화 과정을 이 양성 과정의 세부 과정 중에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과정 2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 우수 과정생은 현지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전 요구 조사로 비슈케크 세종학당하고 타슈켄트 세종학당 그 책임자분과 인터뷰도 하고 서면 조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현지 그 책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 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또 지금 또 한쪽으로 보면 키르기스스탄 대학에 또 한국어 학과가 많이 있어서 매년 많은 수의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있다. 근데 현지에는 그 전문적인 교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그 한국어를 전문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양쪽 그 세종학당 책임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세종학당을 비롯해서 현지에 많은 그 뭐 한국교육원이라든지 또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비 교원들이 실제 수업 능력을 갖추고 향후 학당이나 또 다른 곳에서 교원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 이걸 보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론 과정은 온라인 원격 강의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 또 지역 특화 과정은 현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원격 수업 그리고 실습 과정은 실시간 원격 수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론 과정은 세종학당 재단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예비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같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게 항상 그 현지 한국어 교원 교육에서 항상
어렵다고 이제 많이 호소를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그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어로 하지 않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다시 개발이 된 그 교육 내용이고, 이것을 학습자 개별적으로 세종학당의 LMS를 통해서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진도가 체크되고 또 학습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요약 자료를 키르기스어, 우즈베거, 러시아어 그 해당 수강생에게 맞게 번역해서 함께 제공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 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지 대면 수업과 실시간 원격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 특화 과정은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시고 또 양 언어를 대조 분석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경우에는 이제 그 현지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슈케크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분이 계셔서 현지 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타슈켄트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대조 언어 강의를 해주실 분을 현지에서 모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셔서 한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실습 과정은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습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요게 사진인데요. 그 실습 과정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안 작성, 모의 수업 시연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저희 측에서 이 실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과정에 대한 안내, 또 강의를 참관하고 일지를 써야 되는 거, 모의 수업 시연을 위해서 강의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강생 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그 목적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 그 고려대학교에 이 온라인 장비, 그 방송 장비와 방이라고 할까요? 방이 갖춰져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참관은 현지의 세종학당 수업을 직접 참관하시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 수업 강의한 피드백 과정도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시연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지에서 수강생분들이 직접 이제 시연을 하시고,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앞쪽에는 다른 수강생분들이 계셔서 학생 역할을 해주시면서 교사가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원격으로 한국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또 피드백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근데 이때 전자칠판 또 아이패드, 칠판, 단어, 문장카드 여러 기자재를 현지 학당에서도 가지고 계시고 개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 모의 수업 시연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그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 진행이 모의 수업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초까지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 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외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과정에서 대조 언어학과 실습 과정이 현지와 한국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학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원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과정이 마무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격 교육이 가능했고 또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한국과 현지가 그 온택트 연계형 방식으로 해서 교원 양성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고려대학교는 그동안 다양한 국외 한국어 교원 교육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진행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대상 교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식은 저희가 이제 그 교원 교육팀이 해당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세종학당하고 같이 한 10여 년 동안 매해 이 교육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뭐 200여 개의 그 세종학당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많이 교육을 같이 했었고, 저희가 방문한 곳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국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서 현지 교원분들을 만나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아주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좀 세밀한 교육을 해드리고 싶고, 현지에서도 그런 교육을 원하셔도 그 시간과 이런 비용 면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거리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그 수요와 필요만 있으면 연결이 돼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과 직접 대면의 교육 효과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거는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면담을 하면서 세종학당 현지 책임자분 말씀처럼 현지에는 한국어 학습자는 막 계속 늘어나는데 실력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과 현지가 온라인으로 연계돼서 이 양성 과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성 과정 운영을 할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지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요구 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의 그 현지와의 논의를 통해서 현지 교원의 특성, 또 현지 학습자의 뭐 요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뭐 저희 고려대와 같은 한국교원 교육 전문 기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꼭 뭐 저희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3년 동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뭐 신임 교원, 예비 교원, 경력 교원 등 다양한 교원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그 한국에 있는 교원 교육 전문 기관과 또 현지에서 이제 그 교원 교육을 해주실 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긴밀한 협력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현지에 맞는 교원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